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의 메카닉 박태혁입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 테마 중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기사를 잠깐 보시면 AI 지휘, 로봇이 작업, 스마트 공장 생산량 20% 늘고 분량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기사를 좀 보면서 스마트 공장이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산업이 내년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영상으로 코인테크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T 로보틱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큰 그림으로 로봇, AI, 자율주행 모두 연관이 되어 있고 해당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이면서 파이가 커질 거라는 것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커질지는 많이들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올해 3월에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6대 핵심 과제에 로봇 산업을 포함시켰고 로봇 발전을 저해했던 법들을 모두 개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들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이 인력을 10배 이상 늘리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봇핏 연내 출시 예정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장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이제 목표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SKT는 화재, 가스 누출을 감시하는 AI 로봇 키트 출시 및 SK 쉴더스와 함께 AI 순찰 로봇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로봇 사업 확장 및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협력으로 MOU로 이제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 이제 현대차랑 협력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요 회사의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입니다. 요게 이제 그 보스턴의 물류 자동화 로봇이고 요거 내년에 좀 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한화그룹은 협동 로봇 AGV 사업을 분리해서 한화 로보틱스를 10월에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이제 상장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핫한 내용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산그룹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10월에 상장 예정인데요. 요거 이번에 이제 사전 청약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로봇 테마가 좀 요새 상승을 좀 해줬었는데 협동 로봇 글로벌 5위이면서 국내 1위 회사죠. 두산 로보틱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제 횡보를 좀 보시면 로봇 산업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선다면 이건 미래의 먹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는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 로봇은 좀 기본적으로 한 7개로 좀 나뉩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제조업용 로봇이 있고 그리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원래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뉘고 제3차로 개정된 특수 분류 체계까지 포함을 하면 로봇 시스템, 로봇 인베디드, 로봇 서비스 부분까지 해가지고 토탈 이제 로봇 산업을 7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이제 물류 관련된 산업은 제조업용 로봇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건 제조업용 로봇이고 스마트 팩토리도 대부분 제조업용 로봇으로 들어가죠. 요거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빙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서비스용으로 들어가고 전문 서비스용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인 카페 같은 데 가면 아예 자주는 못 보셨을 건데 가끔 한 번씩 보면은 돈을 넣으면 로봇이 이제 안에서 뭐 커피를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랑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건 물류 로봇 AGV랑 AMR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 제조업용 로봇의
물류 로봇 이쪽을 좀 알아볼 건데 크게 보면은 제조업용 로봇 이 모든 로봇 7대 중에 제조업용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돼요. 이쪽 비중이 제일 크고 전문이랑 개인 서비스는 한 7%, 8% 정도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첫 번째 기사를 다시 한번 본다면 로봇이 작업을 하고 AI가 지휘를 하며 스마트 공장 생산량이 20% 늘고 분량이 절반이나 줄었다. 요 내용을 좀 보시면 해당 장점과 효율성 그리고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파업 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가 이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매년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21년도, 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를 보시면 요 이제 매출액이죠. 매출이 이만큼씩 성장하고 있고 YOY는 이제 전년 대비 이번 연도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쭉 올라가다가 꺾였지만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장률이 조금 작년 대비에 좀 떨어졌을 뿐이지 성장은 꾸준히 되고 있다. 지금 2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정부 정책에 이제 추진력을 더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요 강화 내용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회사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좀 구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에 역량을 강화하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이제 필수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필요한 것들이 물류 로봇이에요. 물류 로봇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AGV가 있고 AMR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쪽 시장의 현황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이 1번, 2번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번 9월 달에 청와대에서 시작한 전국민 AI 일상화 계획이 요 추진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진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로보티즈 보시면 요거는 로보티즈 매출이고 지금 로보티즈의 사업 부분별 주요 로봇 제품들을 좀 보시면은 제조용 로봇 그리고 모듈, 물류,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볼 건 요거 AMR 로봇 요 로봇을 좀 볼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T 로보틱스의 이제 주 매출은 진공 로봇이랑 진공 이성 모듈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매출액의 비율이 42%, 53%로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에서 매출이 거의 나오고 있는데 23년도는 좀 이 해당 산업이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2편에 재무제표에서 보실 건데 거기서 보시면 23년도가 좀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분기별로 보시면 좀 좋지 않아요. 실적이 살짝 부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SK온에 이제 AMR 공급 체결을 했어요. 요 공급 체결 보시면은 관련 수주 금액이 한 600억 수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매출이 디스플레이 요쪽이죠. 진공 요쪽인데 지금 요번 이제 AMR 공급 공시 및 요 공급 계약 공시를 좀 보면은 요쪽 수주 금액이 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면 향후 2차 전지 공장들의 라인 확대에 따라서 관련 AMR 수요가 높아질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AMR 수요가 높아질 거에 예상이 되고 24년도 그리고 25년도 매출의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에 나오는 게 T 로보틱스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AMR 주력 제품들인데요. 요 네 가지 제품이 이제 주력 제품들이고 AMR이랑 좀 AGV랑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코인테크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AGV가 뭐냐면 운전자가 없이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산업용 차량 이송체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요건 AMR이라고 했죠.
여기서 잘 보시면 AGV가 어떤 로봇입니다. 이 로봇에 이제 물건들을 실어요. 이렇게 물건을 실으면 이제 목적지가 있겠죠?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송체를 AGV라고 부릅니다. AGV라고 부르고 여기서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차이가 뭐냐면 AGV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라고 그냥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GV 여기에다가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슬램이라는 기술을 이제 탑재하게 되면 AMR이 되는 겁니다. 슬램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요 슬램이라는 기술은 라이다 등을 활용해서 슬램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그려요. 그러니까 집에 보시면은 그 자동 진공 청소기 있죠. 걔가 이제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얘가 인식을 하는 게 뭐냐면 집의 이제 모양과 이제 안에 물건들을 생각해서 이제 3D로 지도를 그립니다. 요 지도를 그려서 여기에는 식탁이 있고 여기에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싱크대가 있고 이런 걸 지도를 알아서 그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청소기 새로 사셔서 키시면 자동으로선 집을 한 바퀴 돕니다. 그게 이제 요 슬램 같은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를 AGV에 탑재를 하면 그게 AMR이 된다. 그래서 AMR에는 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서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이제 추가돼서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GV에 슬램 기술을 넣은 컴퓨터를 넣으면 이게 이제 AMR이 되는 겁니다. 얘네는 그래서 AMR은 차이가 뭐냐면 얘네는 이제 물건을 피해서 가요. 이동 수단을 다 확인하고 피해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적재함을 이렇게 실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면 원래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가서 그냥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AGV였다고 하면 여기 이제 적재함이 있고 물건들이 이렇게 있다면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요거를 AMR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AMR이고 요게 한 단계 낮은 버전이라고 보시는 게 AGV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마트 팩토리 공장 사업이 이제 진행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로봇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AGV가 들어갑니다. 요 AGV도 이제 택배 회사들을 거점으로 좀 T 로보틱스가 논의 중에 있어서 해당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T 로보틱스 제품 중에 또 하나인데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 로봇입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도 일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5년에 이제 3세대가 이제 로봇이 나오면 이게 정부 지원이랑 이제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지금 초고령화가 25년부터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의 인구가 20%가 넘어간다고 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다고 해요. 근데 25년에 3세대 이제 로봇이 나오면 정부 지원이랑 이제 맞물려서 추가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로봇은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이 입고 이제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나 이제 계단 올라갈 때 이럴 때 힘을 덜 들게 이제 도와주는 로봇인데 25년 3세대 나오면 매출성에 좀 기대를 지금도 일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3세대가 나오면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연간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 간다면 22년 그리고 23년 여기 22년이고 여기 23년이에요. 23년은 아직 연간 재무제표가 안 나왔으니까 컨센이겠죠. 컨센을 좀 확인해 보면 매출액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 적자를 좀 벗어나면 23년 컨센 기준에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22년 나왔죠. 근데 21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21년, 22년, 23년 컨셉만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적자도 줄어들었는데 23년 컨셉 보면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죠. 요 기대감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은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의 방향성과 정부 지원이 맞물려서 급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T-로보틱스의 방향성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무제표랑 이제 차트 흐름 디테일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